사하라 사막은 보통의 넓은 모래지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잃어버린 도시부터 수천 년 전 지구를 배회하던 동물의 화석까지 사하라 사막은 수많은 신비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함께 사하라 사막에서 발견된 세계를 놀라게 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세그먼트 1. 잃어버린 요새들. 2011년 사하라 사막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라만테스 GAR의 EMANTES 인 사하라 베르베르 사람들이 건설한 잃어버린 도시의 잔해들을 발굴했습니다. 레스터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위성 이미지를 사용하여 AD 1년에서 AD 500년 사이에 건설된 강화된 농장을 포함한 100여 개의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유목적으로 불량을 일으키는 존재로 여겨졌던 가라만테스는 이제 지능했던 문명의 증거로 인식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흙벽돌 잔해물, 높은 벽 및 통합된 관계 시스템으로 진보된 문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발견들은 이전의 견해를 도전하며 글로 쓰여진 언어와 고급 기술을 가진 정교한 사회임이 밝혀졌습니다. 오늘날 이 요새들은 잔인한 아프리카 사막 속에서 한때 번영했던 왕국의 조용한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그먼트 2. 샬리 요새. 이집트 사하라 사막 속 심연에는 케르셰프 여망과 진흙의 혼합물로 만들어진 13세기 요새인 샬리 요새가 있습니다. 베두인의 공격을 막기 위해 건설된 이 요새는 닫힌 건물 안에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견고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샬리 요새는 1926년에 폭우에 휘말려 폐허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립된 이곳은 여전히 신비로운 관광 명소로 남아있으며 그의 모스크와 굴뚝 모양의 미나렛은 그 과거의 중요성을 짐작케 합니다. 이 요새의 발견은 그의 원격 위치와 그곳 거주자들에게서의 사막 생존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그먼트 3. 프로토타입 ERG 체이 영역이 2020년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에서 ERG 체이 영역이라고 알려진 희귀한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운석은 고대 초행성 지각에서 형성된 것으로 지구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용암으로 약 45.66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무게는 70kg에 이르며 다른 운석들과는 크게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 독특한 기원과 행성과학 연구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발견은 운석의 구성과 지구 초기 지질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도전하며 행성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됩니다. 세그먼트 4. 납타플라야. 사하라 사막에 위치한 납타플라야는 약 7,000년 전에 건설된 고대 돌며느리 복합체입니다. 스톤헨지보다 오래된 이 복합체는 세계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소로 기능했습니다. 이는 유목적인 소굴 숭배자들에 의해 여름 준시 같은 천문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납타플라야는 천문학적 사이클에 대한 초기 인간의 지식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1960년대 나일댐 건설 조사 중 발견된 이 사이트는 천체 관측지로서의 인식은 놀랍게도 사하라 사막 문화와 그들의 우주와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했습니다. 세그먼트 5. 리비아 사막 유리. 이제 이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데모레 바다 유리로도 알려진 이 유리와 같은 것은 사실 대부분 실리카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하라 사막의 일부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주로 이것은 리비아 동부와 이집트 서부 사막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비아 사막 유리는 세계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물질이 지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유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는 명백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거의 순수한 실리카이며 이것은 형성을 위해 1600도씨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바위도 이렇게 높은 온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유리가 유성체의 충돌이나 혹은 대기 중에서 고온으로 인한 공기 붕괴로 인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막 유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 출처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세그먼트 6. 와디 알-히탄. 이집트 카이로 남서쪽에 위치한 와디 알-히탄 또는 고래 계곡은 다리가 있는 고대 고래의 화석 발견으로 유명합니다. 이 화석들은 4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육지에서 살던 포유동물에서 바다의 거인인 고래로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발 자국이 있는 해골의 발견은 이러한 전환의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며 이전의 고래 역사에 대한 개념을 도전합니다. 지질학적 변화로 인해 고대 해양에서 사막으로 변화한 이 계곡은 이러한 화석들을 독특하게 보존했습니다. 오늘날 와디 알-히타는 정부 규제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는 광활한 야외 박물관으로 과학 연구와 대중교육을 위한 귀중한 화석 기록을 보존합니다. 이를 통해 고대 해양 생태계와 진화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 7. 마키모사우루스 렉스. 튀니지 사하라 사막에서 고생 물학자들은 쥐라기 시대의 가장 큰 알려진 해양 악어인 마키모사우루스 렉스의 화석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이 거대한 생물들은 약 1억 3천만 년 전에 고대 해안 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두개골은 일부가 5피트 이상이며 그 강력한 몸집은 고생물학적으로 이전의 전복의 전환 시점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발견은 그들의 종의 멸종 타임라인에 대한 이전의 가정을 도전하며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의 늪 근처에서 발견된 이 화석들은 쥐라기 시대의 해양 생태계와 그 시대의 큰 포식자, 다양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튀니지의 풍부한 화석 채굴은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의 고대 생명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세그먼트 8. 팀가드. 백년경 황제 트라이안에 의해 설립된 팀가드 또는 콜로니아 마르키아나 울피아 트라이아나 타무가디는 알제리 아우레스 산맥에 번영하는 로마 도시였습니다. 정교하게 계획된 격자 레이아웃과 교차하는 카르도와 데쿠 마누스 거리로 유명했던 팀가드는 로마의 도시 디자인과 시민 계획이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로 번성했지만 연이은 침략과 지역 강대국의 변화로 인해 쇠퇴하고 최후에는 버려졌습니다. 현대에 재발견된 팀가드의 뛰어난 보존 상태 유적은 로마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을 제공합니다. 그의 조각, 신전 및 목욕탕은 깔끔한 거리 사이에서 특징으로 오늘날 팀가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그의 잘 보존된 고대 건축과 역사적 중요성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로마 문명의 영구적인 유산을 강조합니다. 세그먼트 9. 사하라 사막의 메가 호수. 사하라 사막에서 물을 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전체 호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최근에 사하라 사막이 세계 최대의 담수 호수였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선사적인 메가 호수는 약 25만 년 전 나이트 강이 와디 투슈카 근처의 낮은 채널을 통과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사하라가 홍수를 경험하게 되어 약 4만 2천 평방마일에 이르는 면적을 덮었습니다.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흔적은 보통의 것이 아니라 이 특정 장소에 한때 많은 양의 물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메가 호수의 높이가 해수면 위 약 810피트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더 작은 호수도 있었습니다. 이 작은 호수는 해수면 위 약 623피트에 이르렀으며 약 18,600평방마일에 이르는 면적을 덮었습니다. 이 메가 호수의 증거는 우주 왕복선 레이더 지형 조사 미션 SRTM에 의해 촬영된 이집트의 레이더 데이터를 연구하던 지질학자 테드 맥스웰과 그의 동료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호수가 마른 이유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대부분 극심한 기후로 인해 마른 것으로 여겨지거나 호수가 방출된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물이 이곳에서 움직였다고 믿습니다. 세그먼트 10. 다부스 기린. 사하라의 중심에는 타첼크어로 빈 공간이라는 의미인 테넬의 사막이 있습니다. 아이르 산맥 옆에는 고고학자들이 약 800개의 바위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2마리의 기린입니다. 이 조각들은 다부스 기린이라고 불리며 1987년에 크리스티앙 듀퓨에 의해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이 발견 이후 많은 다른 조각들이 발견되었고 이 중 700개 이상이 동물의 이미지였습니다. 이 이미지에는 타조, 버팔로 사자, 코뿔소, 낙타 및 영양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60개 이상의 바위 조각은 인간의 것이며 160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기린인데 이들은 약 6천에서 8천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사암 암석에 새겨진 이 조각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이 조각들의 크기에 대해 언급하자면 2마리의 기린은 크기가 다릅니다. 작은 것은 암컷을 상징할 가능성이 크고
큰 것은 앙커 기린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또한 알려진 동물의 돌조각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 조각들이 야생 동물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성공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세그먼트 11. 사하라의 눈. 지난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은 사하라가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을 제안해왔지만 가장 최근의 것이 아마도 가장 수용할 만한 것입니다. 판게아 초대륙이 플레이트 텍토닉스로 인해 찢어진 약 1억 년 전부터 사하라의 눈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이 찢어진 부분들은 이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초대륙이 분해되면서 용암이 표면으로 밀려 올랐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분출되지 않고 이 과정은 완료되지 않아 오늘날 보이는 암석층돔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용암은 사하라의 눈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심 지역에 존재하는 석회암을 용해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눈의 중심이 붕괴되어 브레시아라는 암석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눈이 붕괴되었고 이번에는 버블이 중간에 붕괴되었으며 지금 우리가 보는 구조물의 나머지가 침식으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볼 수 있는 반지는 서로 다른 속도로 침식되는 다양한 종류의 바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사하라의 눈은 우주에서 볼 때가 가장 좋습니다. 결국 그것은 모래의 광활하고 끊임없는 바다에서 진짜 눈 같습니다. 세그먼트 C. 타슈인 미라. 미라에 대해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혹은 알프스에 있는 TZI라고 불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하라 사막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가 발견되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타슈인 미라 또는 완 마아그 미라로도 알려진 이 미라는 리비아 남서부의 완 마아그 워안 MAHAG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은 사하라 사막의 일부입니다. 이 미라는 어린 아이의 것으로 1958년 프란체스코 모리 교수가 이 지역의 한 동굴에서 발견했습니다. 미라가 발견된 동굴은 다양한 시기에 사람들이 거주했음을 나타내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동물, 소, 사람 등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모리 교수가 동굴을 조사하던 중에 동굴 바닥이 모래와 부드럽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표면 아래 조금 파기를 하자 이상하고 이상한 묻근물을 발견했습니다. 추가적인 발굴 후 그것은 유지 보존에 도움을 준 듯한 야생 허브로 포장된 염소 가죽에 쌓인 한 아이의 미라였습니다. 이 아이는 죽을 당시 약 3살이었고 이 미라는 약 54만 56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어 세계에서 발견된 다른 모든 미라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세그먼트 13. 팀부크투의 도시. 이 도시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도시가 지닌 수수께끼의 양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은 작은 도시지만 팀부크투는 예로부터 그다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333명 이상의 성자들을 수용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어떻게 창건되었는지는 더욱 이상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도시가 드로메다리를 위해 물을 찾던 신비로운 투아렉 여성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고 그 주위에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우물은 오늘날도 도시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 우물에서 멈추어 금과 다른 상품을 물과 교환했습니다. 이 도시는 물뿐만 아니라 무역 경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해졌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지도자들이 이곳에 도착하며 이 도시는 카이로와 같은 도시에 도전하는 발전을 겪었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코란 경전 교육의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였으며 학자들은 여기에 머물며 전 세계의 학생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사건들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이전의 영광은 멀고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도시는 한때의 웅장한 건물의 유적을 수용하고 있으며 아무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팀부크투의 도시를 연구해왔으며 잘 되었다면 오늘날이 잃어버린 도시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부분은 버려졌으며 과거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그먼트 14. 테네레의 나무. 이건 이 세상에서 혼자 있는 듯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테네레 나무는 사하라 사막 속에서 혼자 서 있는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사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막할 때 자라던 나무들의 마지막 남은 것이었습니다. 1939년 나무 근처에 우물이 파여지고 나서 나무 뿌리가 지하 약 118피트 아래에 있는 지하 수면에 도달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사막 중앙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술에 취한 운전자가 나무를 쓰러뜨리자 그 고독한 생명의 끝이 났습니다. 죽은 나무는 이후 니아메의 리제르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졌으며 오늘날에는 단순한 금속 구조물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어 거친 날씨와 모든 조건을 혼자 버텨낸 훌륭한 나무를 모든 이에게 상기시킵니다. 세그먼트 시옥, 페네겨우, 사하라에서 가장 많은 발견은 무서워 보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역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작은 발견은 아마도 가장 귀여운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작은 개과동물은 당신의 가정 고양이보다도 작아서 꼬리를 제외하고는 대략 14에서 16인치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더욱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귀입니다. 그들의 거대한 귀는 주로 더위에서 그늘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지만 또한 쥐, 곤충 및 그 밖의 많은 작은 동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펜의 겨우들은 사하라 사막의 혹독한 날씨에서 살기에 매우 잘 적응해 있어서 그들이 약간 더 온화한 조건에서 생활을 즐기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새로운 정보를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저는 곧 여러분을 위한 더 많은 멋진 영상들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